요즘 들어서 우유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 사실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유에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묵에 보시면은 물론 이제 생선살이 들어가요. 생선살은 그 저급 잡어들을 냉동시킨 그 생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미료, 향료, 때로는 색소, 산도조제, 증점제, 유화제, 보존료 이런 해로운 첨가물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된 건데 특히 이 어묵을 대표하는 게 바로 게맛살이죠. 게맛살은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먹으면서 게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게를 먹고 그 안에 게살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라벨을 잘 보세요. 진짜 게살이 있는지. 게살은 한 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맛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가? 식품 첨가물 힘이에요. 게 향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게 껍질 색깔을 내야 되니까 그 붉은색한 색상, 그것도 해로운 색소로 그 효과를 내는 겁니다. 씹는 촉감이, 게살이 좀 오돌오돌한 식감이 있죠? 이게 오돌오돌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첨가물들이 나쁜 거예요. 그 인산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인산염. 그 인산염에다가 카라긴이라는 증점제가 있어요. 그걸 같이 쓰면 오돌오돌한 식감이 나와요. 근데 인산염도 나쁘고, 인산염은 이제 미네랄 흡수를 억제해요. 그거 나쁘고, 더 나쁜 게 카라기난이라는 건데, 이 카라기난은 발암의식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요. 미세하게. 염증을 만들어서 대사증후군의 원인도 될 수 있고,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우리 몸의 그 장에 미세한 그 상처를 내기도 한다고 해서 혈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라기난도 굉장히 나쁜 물질인데 이런 것들도 게맛살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묵, 게맛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역시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보면은 어묵이 있어요. 거기에는 첨가물 안 들어가요. 그건 괜찮습니다. 라벨을 보시면 돼요. 라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학 물질들 아니면은 또 이상한 이름의 물질들, 낯선 물질들, 이거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건 나쁜 어묵, 없으면 좋은 어묵이라고 보시면 되고 게맛살은 친환경 식품 매장에도 없고 친환경 식품은 진짜 게살을 팔아요. 진짜 게살을 포장해가지고 팔아요. 값이 조금 비싸긴 한데 거기에는 진짜 게살에 들어있는 여러 유익한 영양분들, 글루코사민이니 키토산이니 그런 거 들어있죠. 근데 게맛살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들어있죠.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시면 해롭지 않은 그런 어묵이나 게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유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 사실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유에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몇몇 일부 문제 때문에 우유를 포기하기란 너무나 아까워요. 왜냐하면 영양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유를 능가할 제품이 없을 정도예요. 이제 한때 우유는 완전식품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유가 나쁘다고 그러는 게 사실은 우유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적정량 드시면은, 적정량 매일 꾸준히 드시면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정 꺼려진다면은 유기농 우유를 드십시오. 그 사료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 그런 것들 때문인데, 근데 이제 유기농 우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유기농 우유를 드실 걸 권해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균형식 섭취가 중요하다. 그 우유가 좋다고 해가지고 우유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유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포장에 들어있는 그 1리터짜리 그런 것들 통째로 그냥 매일 먹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적당량씩 꾸준히 적게 한 200ml짜리 한두 개씩 그렇게 꾸준히 드시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공우유를 대표하는 게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우유 좋은 자연식품이잖아요. 거기에 식품 첨가물들을 넣는 거예요. 색소 넣고 향료 넣고 설탕 넣고 왜 그런 해로운 물질을 넣어서 먹느냐 이거죠. 딸기 우유에 보면은 코치닌 추출색소, 딸기향, 설탕 그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나쁜 첨가물들입니다. 바나나 우유에 치자왕색소, 바나나향, 설탕 꼭 들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나쁜 색소들이에요. 이런 그 가공우유는 안 먹는 게 더 좋아요. 좋은 점보다 해로운 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과일 맛 우유를 드시고 싶으면은 그냥 우유에다 딸기를 갈아 넣자고요.
천연 딸기 우유. 과일 우유에, 그냥 우유에다 바나나를 갈아 넣자고요. 자연 그대로의 바나나 우유. 이런 건 괜찮죠. 그리고 가공 우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커피 우유, 초코 우유 같은 건데, 이런 것들도 비슷해요. 첨가물들이 다 들어가고요. 특히 커피 우유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무척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제품은 커피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커피 우유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아이들은 카페인 마시면 안 되는데, 그 카페인이 무척 많이 들어있는 커피 우유 같은 거, 이런 건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멸균 우유도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일반 우유보다. 일반 우유는 이제 살균한 거예요. 살균한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멸균 우유는 굉장히 길죠. 미생물을 살균하는 시간 아니면 온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 암만 해도 멸균 우유는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살균을 하기 때문에 영양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영양분이 남아 있으니까 보통 때는 굳이 멸균 우유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에서는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이제 바로바로 드시면 되니까. 그런데 어디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신달지, 그럴 때는 이제 냉장고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 그럴 때는 멸균 우유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적정량씩 드시고, 또 이제 우유 드실 때 하나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만약에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은 우유도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개 이제 우유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두유도 괜찮아요. 두유도 이제 식물성 식품 아닙니까? 두유는. 예, 우유는 동물성 식품이고. 그래서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같이 마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우유는 우유대로 특징이 있고, 두유는 두유대로 특징이 있어요. 우유는 나쁘니까 우유는 마시지 말고, 두유는 좋으니까 두유는 마시자. 이건 아닙니다. 예, 우유는 우유대로, 두유는 두유대로 특징이 있는데, 시중에 또 두유에는 역시 잘 보세요. 유화제, 향료, 증점제, 이런 첨가물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런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두유는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탕도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두유를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치즈. 이제 버터도 비슷한데, 이제 유가용품이죠. 일부 식생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치즈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 같이 유가용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즈, 버터,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적정량 드시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마음 놓고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가공 치즈, 가공 버터가 있어요. 여기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치즈 중에 모조 치즈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유는 안 들어가요. 100%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자에 많이 사용돼요. 업소에서 쓰는 업무용 치즈의 경우 주로 이런 모조 치즈가 사용돼요. 이런 치즈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예, 역시 라벨을 보시면 돼요. 라벨을 보시면은 100% 우유 아니면 유크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연 치즈고 천연 버터입니다. 물론 이제 치즈에는 거기에 음유 효소 같은 거, 렌넷 같은 것도 들어가고 소금 같은 거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에 무슨 식물성 유지라든가 유화제라든가 무슨 검유 아니면 카라기난 같은 이런 증점제라든가 이런 게 사용돼 있으면은 이런 거는 자연 치즈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가공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라벨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패스트푸드에 쓰는 이런 모조 치즈의 경우인데 이거는 라벨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가 직접 알 수는 없어요. 대개 패스트푸드에 쓰는 치즈는 진짜가 아니다. 모조 치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전합니다.